요즘에 벌어지는 주식시장의 어떤 모습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가 가져온 우리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물론 뭐 병에 걸리고 아프고 백신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쵸? 집코 가고 싶은 것을 못 가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기술의 변화 이런 거 뭐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가고 싶은 걸 못 가는 게 가장 큰 변화죠. 집에 박혀 있다든지 뭐 5인 이상 못 간다든지 가고 싶은 거를 못 가는 거는 집에 있는다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재택근무 하죠. 여러분 재택근무 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합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재택근무라 그러면 놓은다고 생각했어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켜줄 엄두를 못 냈어. 관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들은 우리들대로 야 재택근무하는데 제대로 일이 될까? 제대로 회의가 될까?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쪽으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문화적 시선이 가지를 못했는데 코로나로 반강제적으로 해보니까 야 할만한데? 해보니까 야 이게 할만한데?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비슷하다. 야 비슷하더라. 어차피 일 시키는 거. 게다가 회의도 화상회의로 하고 직원들은 만족한다. 기업들은 효율성이 비슷한 것 같다. 할만하네. 괜찮은데? 과거에는 그렇게 못 생각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사무실을 이제 다시 열어도 이제 백신이 펼쳐지니까 사무실이 다시 와야 되는데 재택근무를 없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과거에는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 좀 싫어했거든요. 이런 일도 못하고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하고 서로 효율도 좋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백신의 재택근무가 끝날 것 같으니까 미국 직장인들은 이게 공포다. 다시 회사 가야 돼. 다시 회사 가야 돼. 옛날에는 당연히 갔는데 마치 방학 오래 한 다음에 수업 들어가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죠. 갑자기 몸이 뻐근하고 아침 8시에 그 뭐 7시에 일어나서 그 가고 또 누구 눈치 보고 이 공포라는 거예요. 다시 진정되더라도 이 상태를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싶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물어봤대요. 직장인 10명 중 9명이 90%가 상시 재택근무 도입이 필요하다. 나 집에 있고 싶다는 거죠. 야 9명은 너무했다. 야 너무 속보이는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90%는 재택근무 도입이 필요하다. 딱 보면은 코로나 할 때 일시적이고 사실은 코로나 끝나면은 과거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돌아가지 않는 사회 문화적 변화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와서 보니까 돌아오더라도 옛날처럼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고 재택근무가 병행이 되거나 재택근무가 굉장히 일반적인 걸로 될 수 있겠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잠깐만. 재택근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좋겠네? 야 화상회의 줌 주가 좋았죠. 좋았네. 경쟁자가 생기면서 밀리긴 했지만 좋았네. 야 그러면 재택근무 그렇게 많이 하고 집에 있으면 협업투라는 애들 시장 폭발적으로 좋겠네. 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거 요즘에 누가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좋겠군. 요즘에 많이 보이는 굉장히 쉬운 거부터 시작하면은 집에 있어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일한다 그러니까 PC 전자기기 수요 당연히 늘어나겠구만. 작년에 일어난 일이죠. 글로벌 PC 판매량이 줄다가 늘었어요. 그전에는 PC 시장은 이제 성장이 없는 시장이었어. 다 있잖아. 뭐 성능 좀 안 좋아도 뭐 그냥 쓰고 이젠 아니죠. 성능이 좋아야 돼. 그러다가 한 대 있으면 안 돼. 둘이 써야 되거든. 둘이 써야 돼. 애가 있어야 돼. 애는 애대로 화내잖아. 지금 놀아야 되는데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좀 아빠가 다 쓰면 어떡해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PC 판매량이 늘어요. 또 게다가 앉아서 집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잖아. 패드 같은 걸 많이 사. 패드 보면 싸냐 이렇게. 아래는 속옷이지만 위에는 정장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 아래는 반바지거나 팬티바람이지만 위에는 정장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니까 PC 판매량이 늘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위에도 정장을 입을 필요가 있냐. 위에도 속옷바람이고 싶다. 아예 메타버스로 가자.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요즘에 나오는 거죠. 화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메타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아예 들어가자는 거죠. 다 속옷 입고 싶다. 왜 위에는 정장이냐. 세수하고 면도하기 귀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그러면은 만약에 저렇게 정말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온라인에서 많이 만나고 그렇게 되면 야 클라우드 시장은 미쳤겠네. 클라우드 시장은 이런 속도에서 이런 속도가 되겠나로 생각을 하죠. 야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우리가 전부 다 하는 거를 클라우드에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재택근무를 하려면은 서버가 자료가 다 올려야 되고 기업들이 하는 것도 다 글로 들어가야 되니까 야 클라우드 시장 PC 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미쳤겠네. 그럼 당연히 클라우드 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그 큰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엄청나게 큰 기업이잖아요. 170, 180불 하던 게 250불 넘었죠 지금. 300불 다 쭉쭉 오르는 거고. 야 그러면 그 다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클라우드 시장이 좋아지고 전자기기 수요도 늘고. 야 클라우드 그러면 서버잖아요. 서버 하면은 메모리 하면 반도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요즘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래. 갑자기 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오나? 그전과 뭐가 달랐나? 달라졌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클라우드 시장이 왜 커져냈나 옛날부터. 다 이런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집에서 그런 거 한다며. 갑자기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디램 가격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르나? 낸드 가격이 왜 오르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서버 짓기 경쟁을 갑자기 펼치죠. 서버를 이렇게 줬다가 이 정도면은 뭐 많이 줬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위에 보니까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다시 증설 경쟁 들어가니까 아 반도체 가격이 오르겠네. 아 이거 슈퍼사이클이 했구나. 반도체는 미치겠다. 야 저기 들어가는 것들. 게다가 요즘에 저런 거 하면은 메타버스 뭐 이런 거 하면은 중요한 반도체들 뭐 AI 반도체 이런 것도 필요할 테니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했냐?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주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뭐야? 이런 일이 펼쳐졌어요. 이게 가능한 모습입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런 모습을 저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AI 반도체가 폭발해서 저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다 보니까 야 결론적으로 야 그렇게 되겠구나 가게 이렇게 됐어. 제가 만든 차트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은 그렇게 됐죠. 하이닉스? 물론 여기서 하이닉스 산 사람이 실제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주식은 왜 이러냐고. 예. 싫어합니다. 싫어. 옛날에 얘기했죠. 제주식은 왜 이러냐고. 그래서 뭘 샀는데요? 하이닉스래. 좋잖아요. 그때.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이런 바보 주식 그게 여기입니다. 아니 그게 바보 주식이 아니라 야 그건 그럴 수 있지. 이게 얼마가 올랐는데 지금. 이게 점프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펼쳐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어난 게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보이거나 기업들의 주가 변동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누구나 생각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펼쳐졌구나. 자 그러면 재택근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집이 필요하겠죠. 집이 옛날보다 커져야겠죠. 그렇게 가까울 필요 없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구나. 주택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겠구나.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혼날 테니까.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이거거든요. 주택을 만드는 거. 15년 내 최고를 찍었어요. 뾰족 올라가는 거 보이죠? 지금 미국의 집값이 어떻게 돼 있냐? 고공행진을 넘었다. 380만 가구가 부족하다. 공급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왜 공급 부족 사태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서브프라임 리만 사태가 빵 터진 다음에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면 이런 세계였어요. 리만 사태라는 게 과거에 공급을 이만큼 했다가 이만큼 가격 올렸다가 알고 보니까 세계 수요가 그 정도 안 되고 이제는 저성장의 시대로 빠지는구나. 이 앞은 고성장이었지만 뒤에는 저성장이구나. 한번 충격을 팍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만큼씩 만들었는데 투자도 그 정도 이만큼 투자의 시대였죠. 아니구나 생각해서 2010년대는 이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보니까 2020년에 저런 일이 빵 터지니까 뭐예요? 부족한 거야. 이만큼씩 공급을 해도 시원찮은데 거의 10년간에 걸쳐 공급이 이 정도 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잠깐만 큰일 났다. 부족하다. 공급 부족의 시대.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은 2010년대에는 중국 영향이 있지만 고성장의 시대였잖아요. 막 5%, 7%막 성장하고 주가 막 으악 가자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10년대는 박스피, 바보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 삼저 시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딱 터지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때와는 다른 무슨 시대가 펼쳐지는 거야. 이때는 저성장의 시대는 아무도 투자를 안 했어요. 뭘 투자를 해? 도로 다 깔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공장 다 있고 전부 다 깔려있고 통신 다 되고 이제는 저성장이다. 더 이상 만들 것다. 인프라 깔 게 있어야지. 인프라 뭐 베트남에서 가서 깔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쭉 투자를 안 하고 인프라 같은 거 관심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니까 잠깐만 부족한 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 이 10년간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미 공급 주택 많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공급을 다 줄여놨는데 이 주택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모습이 이랬어요. 공실이 그동안은 많이 져도 2008년 전에 리만 사태 전에 올려놨는데 이제는 쭉 빠지고 있고 여기 오니까 야 너무 빠졌다. 야 공실이 너무 없다. 이제는 집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2021년도 얘기예요. 집값이 미쳤어요. 미국 주택 4채 중 3채가 한 달 만에 매매가 됐다. 회전율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주택 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 주택이 터지기 전에 바로 그 직전 이후로 가장 심하게 요동이 치고 있다. 아 미국 느리네. 미국 느려요. 야 우리가 이거 1, 2년 전에 했지. 한국은 코리아의 기사에 이런 데 나오는 거지 미래를 못 봤구나. 야 한국을 보고 샀어야지. 코리아를 봤으면 2년 전 3년 전에 알 수 있었지. 이거 몰랐네. 야 아메리칸들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인지 알고 옆에를 안 봐. 옆에를. 코리아를 봤으면 야 2, 3년 전에 사야지. 그걸 안 샀네. 그걸 안 사서 이제 와서 밀레니얼들이 몰리니까 좀 말해주지 그랬어요. 그 미국 친구 있으면 사라고. 야 사라고. 사야 된다라고 한 2, 3년 전 2018년 17년 전에 얘기했으면은 부자였는데 그걸 몰라갖고 그래서 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좀 겸손하면 알 수 있었는데 2006년에 미국 주택버블 폭발 직전보다 지금이 더 미쳤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거예요. 미국 주택 미쳤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때보다 더 과열로 갔다. 공급 부족인데 집이 필요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는데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2000년부터 20년치예요. 올라가다가 리만 사태 빵! 그 다음에는 뭐 이러다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요즘에 진짜 고개를 들어서 태평양을 건너 코리아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바라봤으면은 이때 투자 가능했죠. 진짜 아깝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2016년 여기네. 여기에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점프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1년에 2자리씩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15년 내 최대 폭 급등했다. 평균 10% 이상. 약한데? 야, 이 정도 이거 센가? 야, 우리나라 이런 얘기하면 혼나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좀 약한데? 야, 그것도 과열인가? 저거 뭐 장난 아니야? 야, 10%. 뭐 원래 저 그 정도 오르는 거 아닌가? 뭐 채권이잖아, 채권. 예금이지 저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좀 등치가 훨씬 크니까 대부분의 대규모 대도시에서 주택 중위 매매 가격이 20% 이상 상승을 넘나들고 있다. 1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것을 보는 건 놀라운 일이다. 역사적인 저금리와 그동안 10년간에 걸쳐 쌓아놨던 주택 공급 부족, 투자 저성장의 시대에 투자를 안 했던 게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규 착공 건수가 역사적 최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져야죠. 야, 지금 가격이 저렇게 오르고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건설회사들은 난리 났죠. 빨리빨리 져야죠. 근데 이게 미국만의 일이냐? 중국은 코리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알았어요.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17년, 18년부터 올렸거든요. 근데 얘네는 문제가 하여튼 이 동아시아는 비슷해요. 이 비슷한 게 너무 많이 올렸어. 선전이 평당 4,500이래. 얘네하고 우리나라하고 GDP 규모를 생각해, 1인당 GDP 생각해보면 거의 대한민국 강남 아파트 값이잖아. 좀 저렴한 강남 아파트. 옛날에 비싼 데였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33개월 연속 상승에 작년 한 달에만 지금 4% 과열이죠. 과열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PIR 연소득 대비 40배를 넘겼다. 우리가 옛날에 한 1, 2년 전에 PIR 올라간다 그랬다가 20배입니다. 강남 11구 전체로. 물론 가장 비싼 데는 우리도 40배, 뭐 80배 되겠지만 전체로 보면. 근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올라간 거죠. 우리의 2배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버블 공포다. 초강력 규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이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많이 막 그렇고 좀 난리구나. 밀레니얼들이 지금 이제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집도 좀 좋은 거 사야 되고 뭐 그런 열풍이 불구나. 야 그럼 집을 지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 뭐가 가격이 오를까? 정말 미쳐버린 상품이 하나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을 짓고 뭘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할까? 철강? 시멘트? 답을 안 해. 나무가 미쳤어요. 철강도 미쳤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나무가 미쳤어요. 야 철강은 더 만들면 돼. 그래도 이 캐는 거 이만큼 캐잖아. 얘네는 이 폭이 유동성이 넓어. 철강은 공장에서 찍는 거니까 조금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유동성이 넓은데 목재는 안 그래요. 급하다고 나무를 한 개 캐던 걸 2개 캘 수는 없잖아. 자르던 걸 갑자기 10년 걸쳐서 크는 거를 비료 넣어가면서 내년까지 커라 뭐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자르는 나무는 한계가 있거든. 목재는 광석이야 캐면 되지만 이건 목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작아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 폭이. 근데 주택 건설하니까 나무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나무 이거 딱딱한 나무들 세워갖고 옆에다가 이거 하고 만드니까 주택 건설용 나무가 품기가 되는데 얼마나 품기가 됐냐. 미쳐버렸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요. 너도 나도 일단 지어야 되거든. 주택을 지어야 돼요. 근데 나무가 없어. 나무를 더 갖고 오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갖고 올 거야 나무를. 뭐 지금 1년 만에 클 수는 없잖아 나무라는 게. 작년에는 100만큼 캤는데 올해 200만큼 자를 수는 없으니까 나무 가격이 미쳐버렸어요. 이건 없다는 거 한마디로. 지금 쇼티지 난 건데 나무가 미쳐버리니까 이게 별현상이 다 벌어집니다. 나무가 미치니까 미국에서는 도둑도 나왔대. 우리나라 마치 철강 오를 때 무슨 뭐 발전소 변압기 뛰어가고 그런 놈들 있었잖아요. 맨홀 뚜껑 가져가고 뭐 그런 애 있었잖아. 철강 가격 오를 때. 미국에서는 목재 도둑이 이것들이 이거 급하다고 지금 자꾸 나무 갖고 도망가는. 여러분 미국 가서 나무 함부로 들다가 요즘에 총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목재 도둑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 미쳐버리는 거죠. 못 짓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자 게다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집도 막 지어지고 집 인테리어 꾸미고 해야 되니까 페인트 업체 주가 미쳤죠. 지금 거의 나무처럼 올라가죠. 나무처럼.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받았나? 우리나라 페인트는 왜 이래? 우리나라 페인트도 지금 같이 어머나 세상에 쟤네 올라가는 거 옆에서 쓱 보니까 우리나라 뭐 다른 이유도 약간 있지만 하여튼 같이 오르고 있고 나무가 저렇게 미치고 다른 그러니까 구리, 주석,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은 다 같이 급등 사상 최고가. 지금 이게 현재예요. 사상 최고가 2007년에서 2008년 중국이 미쳤을 때 바로 그 가격을 넘어갔어요. 여기입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가능한 그래프인가 싶은데 이게 중국이 미쳤을 때거든요. 중국이 미쳤던 때를 넘어갔어요. 지금 뭐 더 간다고 지금 난리야. 지금 국제 여기도 쇼티지 나세요. 공급 부족이다. 야 더 캐라. 뭐 지금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해야 되는데 철강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당연히 날라다니죠. 70만에서 4개월 만에 100만 40%가 올랐다. 지금 여러분 철강 기업들 투자한 분들 엄청 좋죠. 그 안 오르던 포스코가 세상에 여기다가
20만 원 하던 게 40만 원. 그 거대한 무거운 주식의 대명사 포스코가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철강 가격 올린다고. 게다가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철거성 많이 필요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수입 가격이 올라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어요. 2배가 됐어요. 가격이. 100달러 하던 게 180달러, 200달러 왔으니까 가격이 2배가 되니까 어머나 세상에 하고 중국도 요즘에 생산을 늘리고 있죠. 얼마나 늘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각 생산량을 중국은 늘리고 있고 포스코 뭐 이런 데 주가 날라다니고 기본적으로 왜 철이나 구리나 이런 가격이 오르고 왜 내 포스코의 주식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왜 이런 좀 이따 보여드렸지만 건설 뭐 기자재 만든 데들은 왜 가격이 오르는지를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아셔야 되고 자 그럼 생각해보면 나무 가격 미쳤어요. 뭐 철강 구리 가격 미쳤어요. 미국이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 뭐 만든다고. 막 흡수하니까 보내야겠죠? 나무도 보내고 자재도 보내고 가구도 보내고 보내야 될 건 산더미인데 가장 비싼 뭐 지금 핸드폰도 보내고 그래야 난리인데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하는 물품이 미쳤어요. 해운업은 미쳤죠? 이게 BDI 지수, 가격 운임 지수. 배가 없어, 배가. 배가 없어. 야, 게다가 저런 자재나 가구들은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해. 그나마 핸드폰 뭐 반도체 이런 거야. 좀 좁아도 되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이만하잖아. 이만한 거를 지금 가격은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아까 전에 목재는 5배가 올랐어. 어떻게든 보내야 돼, 어떻게든 보내기만 하면은 떼돈이야, 떼돈 지금. 내 재고에 쌓아뒀던 목재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보내려니까 배가 없어요. 보내기만 하면 돈이니까 운임비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운임이 하늘로 가. 운임비 2배 줄게 콜. 옛날 2배 줄게 그럼 안 가 그랬죠. 내 수출을 안 하고 말지. 야 이거 안 하고 말지. 남는 게 뭐 있다고 널 2배 주냐. 지금은 남는 게 있죠. 간다 얘들아. 콜. 형 콜. 괜찮아. 사장님 비싼데요. 잡아. 올라는. 지금 이게 뭡니까? BDI 지수가. 이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2배, 3배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야, 지금 대목이란 말이야. 대목. 우리로 치면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뭐 이런 거 할 때야. 지금 대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따블 뭐 이거 하는 거야. 따블에 치고 도로 옆으로 나와서 형 2배 안 돼. 뭐 흔들고 있는 거죠. 3배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따블 뭐 이런 거 외치던 새벽 1시, 2시에 날은 추운데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임지수 하늘로 가죠. 물론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슈카월드를 뜨겁게 달궜던 한진해운을 보냈던 그 에베레트 산맥은 여기고요. 지금은 여기죠. 한 3,600, 4,000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 에베레트는 멀었어요. 이때는 정말 얼마나 미쳤는지 알 수 있겠죠. 대기업이 망하려면 저 정도 미쳐야 돼요. 그 대기업이 우리나라 거의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파산을 했잖아. 그 정도를 망하려면은 한진해운이 한 8년 정도 이 가격에 빌렸다가 용선했다가 망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뭐 아직 멀었지만 그럼에도 날아다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게 올라갈 일이 없어요. 아니 뭐가 올라가야 뭐 야 핸드폰 뭐 수출 많이 한다고 저게 올라가나? 아니 뭐가 올라가야 아까 봤죠? 미국에서 공급 줄여갖고 뭐 집도 뭐 대면 만들고 이제는 저성장의 시대다 뭐 인프라 깔 게 뭐 있냐 다 깔려 있는데 뭐예요 이거? 그래서 뭐 올라갈 게 없는 거야. 당연히 지수 이랬죠. 해운업 미래 없다. 이게 뭐야 지수가. 앞으로 뭐가 폭발적으로 될 게 뭐가 있겠냐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코로나 오기 전에 저게 올라갈 게 뭐가 있을까. 올라가더라도 이제 다 디지털이다. 디지털 시대니까 물동량이 늘어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디지털 시대가 빵 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집 찾고 주택 찾고 거기 앉아서 넓은 거 찾고 이러니까 디지털인데 이게 터지네. 상상을 못해 상상. 그게 터지니까 저게 위로 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주식 HM 형제상선 같은 경우에 4만원 넘었죠. 4배 갔습니다. 4배 4배 가고 뭐 한진해운은 저거를 못 버티고 그때 살아있었으면 지금은 행복했을 텐데 물론 뭐 HMM도 분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랬죠. 30만원 가던 주식이 여기서 요거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자 저러니까 사람들이 외쳐서 운임 따블을 부르고 있죠. 손 들고 저한테 쓰면 따블 그러니까 배를 용선하는 쪽은 빨리빨리 빌려주고 싶잖아. 따블인데 대목인데 지금 2배 3배 해주겠대. 그럼 더더욱 배를 많이 빌려주는데 배가 없죠. 당연히 배가 없지. 누가 그럴 줄 알았나. 당연히 그런 시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시대 저성장의 시대 갈 줄 알았으니까 배를 안 만들어. 지금 10년에 걸쳐서 배를 안 만들었어요. 야, 이제 와서 배가 필요하대. 야 그러면은 배 주문하면은 배가 내일 나오나? 지금 주문하면? 그럴 리는 없잖아요.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데 1년 2년 걸리잖아. 게다가 앞에 있는 물량 소화하고 내 거 나오는 데까지는 한 2, 3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배 주문해서 언제 만약에 또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배를 주문했어. 2, 3년 뒤에 배가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잠깐의 호황이더라. 나는 배를 주면 여기 있는데 배가 여기 나왔어. 야, 그럼 망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는 거죠. 선주들, 야, 이게 오래 갈 거냐. 야, 이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살살 보면서
코로나 이후 일시적인 거. 이 사람들이 재택근무 어쩌고 하더니 코로나 백신 나오니까 다 같이 다시 회사로 뛰어들어가서 집단에는 관심이 없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역시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은 당장 배가 없으니까 배의 주문이 어쨌건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 주가가 요즘에 대부분 한 2배 올랐죠. 배함은 한국이죠. 일단 배함은 한국이니까 배 만들려면 한국 와야지 뭐 중국 배 만들던가 한국 배 만들던가 해야 되니까 역시 조선업체도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저런 식으로 모든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미국 생산자 물가는 미국에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가는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까 전에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이 아래냐 위냐 아래냐 위냐 설마 테이퍼링 하냐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하면은 좋아. 야 그러면 더 직접적으로 아예 집을 만드는 회사들은 미쳤겠네.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캐터필러 글로벌 1위 건설 장비 업체입니다. 이런 거 만드는데 지금 뭐 지으려면 이런 거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캐터필러 저 회사는 요거 만드는 회사죠. 무한궤도라고 그러죠. 탱크 뭐라 그러냐? 탱크 라인? 원래는 요 동그란 걸로 2개로 갔는데 자꾸 빠지는 거야. 진흙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진흙에 안 빠지고 공사장은 진흙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다닐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발명품이 요 위에 있는 무한궤도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빠질 데가 없으니까. 이게 다 빠지지 않으면. 실제로 저걸로 대박이 났죠. 이름이 뭐 얘랑 비슷하다 그래요. 움직이는 게 꿈틀거리는 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하여튼 쟤네가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데 지금 뭐 실적이 당연하겠지만 일단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가격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건설주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그런 수요 공급 이슈 진짜 많이 올랐구나. 대충 얘기하려고 했더니 언제 이렇게 갔냐. 이런 상상을 하고 만약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대단했던 거죠.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는 순간에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 영향을 미치고 얘네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중장비 업체까지 중장비 업체는 그렇게 좋을 일이 별로 있었구나. 한번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업체가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그런 느낌의 업체였는데 폭발해버린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거를 다 같이 찾으니까. 그래서 저걸 딱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업체 있죠. 잠깐만. 옛날에 두산이 회사 망한다 안 망한다 가다가 밥캣 하나 부여잡고 기업의 명줄을 이어갔는데 대박이 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좋죠. 실적 좋아요.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 가고 있죠. 두산 밥캣이 두산을 먹여 살리고 있고 게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지난번에 나왔지만은 인프라 투자한다며. 물론 뭐 디지털 인프라 투자긴 하지만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인프라 전체가 다 같이 저 집의 상승과 주택의 상승과 함께 다 같이 달리면서 고성장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 코로나 이후 땅 터지니까 뭐가 달라졌나? 정말로 뭐가 달라진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분출인가? 이 생각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국이 소비나 투자는 투자는 특히 거주 투자 미쳤죠. 아직 안 온 거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 정말로 다 돌아온다면은 서비스도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미국 서비스 기업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 어떤 삶의 모습을 바꾸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투자나 그런 게 펼쳐지고 있고 실제 기업의 주가가 이게 왜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 게 있고